그녀는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북소리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나서야 조정은 비로소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빈 박씨.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여인, 재능 넘치는 세자였지만 왕실의 광기를 품고 있던 남자,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1761년 1월, 창덕궁의 고요함을 찢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몸이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녀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한 왕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잊혀진 모든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궁궐의 복도를 걸어보십시오.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여전히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우려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분명하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140년 전 한 여인의 마지막 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돌아왔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권력, 침묵과 기억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창덕궁 인정전 뒤편의 작은 처소, 그곳에서 박씨는 평범한 궁녀로 시작했습니다. 인원왕후의 처소에서 조용히 일하던 여인, 수많은 궁녀들 중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운명이었던 여인. 그녀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에 있었습니다. 침묵을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살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 박씨는 그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1749년 어느 봄날, 사도세자가 할머니 인원왕후의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예를 갖추기 위한 일상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효성스러운 손자로서 할머니께 문안을 드리는 것. 그날 박씨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찻잔을 정리했습니다. 세자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족 앞에서 궁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단 몇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세자, 그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재능 있는 왕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를 잘 썼고 그림에 능했으며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끝없는 질책, 왕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 그리고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기대들.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박씨의 고요함은 그에게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존재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할머니의 처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효도를 위해서였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박씨를 찾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전달되지 못한 마음들. 궁궐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특히 왕족과 궁녀 사이의 사랑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받고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모든 시선이 해석되는 곳, 그곳에서 사랑은 위험한 반역이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그 감정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완벽한 궁녀의 가면을 썼습니다. 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세자였습니다.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왕실의 위엄을 대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박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를,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화를. 윤희, 나는 은거울 앞에서 박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을, 비록 그 사랑이 말로 표현될 수 없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어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단 한 장의 편지, 그의 마음을 담은, 하지만 그 편지는 결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글로 쓰는 순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손짓 하나도 수백 명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는 삶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감정을 절대 드러낼 수 없는 삶을, 그것이 궁궐의 여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가장 잔인한 고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절 속에서 박씨와 세자의 말없는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1757년 인원 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상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곡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운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중이었습니다. 왕실은 상복을 입고 모든 의식은 중단되고 즐거움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혼인이나 축하 행사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씨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기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할머니의 죽음이 그에게 삶의 덧없음을 깨닫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박씨만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실의 예법을 어겼습니다. 상중에 후궁을 드린다는 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영조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박씨를 궁에서 내쫓으라. 하지만 세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박씨를 숨겼습니다. 궁궐 어딘가에,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미래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이 법보다 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멸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반역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세자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왕의 분노를 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세자 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때로는 현명한 선택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박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안식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궁궐의 압박 속에서, 아버지의 끝없는 질책 속에서 그녀만이 그에게 고요함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자는 그녀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왕이 되어야 한다는 무게를,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을,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공포를 박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부드러운 위로로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세자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정치적 음모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신하들은 파벌을 나누었고 세자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음에는 작은 징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이유 없는 분노, 이상한 집착들, 의대병, 옷을 입지 못하는 공포. 그것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정신적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자는 옷을 보면 공포를 느꼈습니다. 옷이 그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옷이 그를 질식시킬 것 같은 공포. 궁궐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미쳤다고, 위험하다고, 그를 피해야 한다고. 궁녀들은 그의 처소를 지나갈 때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관리들은 그와의 대면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녀는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그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광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드물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를 구해줘. 박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사랑으로는 광기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헌신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때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중록, 해경궁 홍씨가 쓴 회고록에는 박 씨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습니다. 경비는 정직하고 바른 성품이었으며 세자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할 때 박 씨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때 박 씨는 맞섰습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순진함이었을까요?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무였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박 씨는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자 용감한 여인이자 비극적인 여인. 1761년 1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덕궁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자의 처소에서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증인은 있었지만 모두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세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날씨가 춥습니다. 옷을 입으십시오. 세자는 거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싫다. 옷은 나를 죽인다. 박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마마, 제발 병이 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만!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나에게 명령하느냐? 마마. 저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으로. 그리고 갑자기 광기가 폭발했습니다. 세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명이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방을 삼켰습니다. 비단 소매 위로 붉은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평화를 찾았을까요? 그녀는 세자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를 사랑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이 트기 전 궁녀들이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에 누워있는 눈을 감은 영원히 침묵하는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신을 옮겼습니다. 피를 닦았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궁궐에서 어떤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들이 출근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궁녀들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박 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잠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그녀를 때려 죽였느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도 처벌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박 씨의 죽음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의식으로 장례를 치렀을까요?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 씨와 사도세자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하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머니의 이름도 없이. 왜냐하면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나무 상자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세자가 죽을 때 그는 박 씨를 기억했을까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이 죽였던 여인을 뒤주의 어둠 속에서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광기가 그의 기억마저 삼켜버렸을까요? 박 씨의 아들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왕실의 권력 투쟁에 휘말렸고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봅시다. 두껍고 무거운 책, 500년 조선의 역사가 담긴 책, 왕의 즉위와 죽음이 기록된 책, 전쟁과 평화가 기록된 책, 가뭄과 풍년이 기록된 책, 1761년 1월의 기록을 찾아봅시다.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세자의 행동에 대한 기록,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한 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박 씨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가들은 전쟁에 대해 썼습니다. 수백 명이 죽은 전투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 썼습니다. 올해 쌀 수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하늘의 징조에 대해 썼습니다. 해성이 나타났는지, 일식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사랑 때문에 죽은 한 여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중요해서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한 궁녀의 죽음은 왕조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궁녀들이 매년 죽었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때로는 폭력으로 그들의 죽음은 기록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 씨의 죽음은 너무 위험한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자의 광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왕이 한 여인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왕실의 수치를, 조선의 위기를, 그래서 침묵이 선택되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 계획된 망각. 박 씨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부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후궁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박 씨의 운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침묵은 생존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 들었지만 듣지 않은 척, 알았지만 모르는 척,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박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본 적이 있는 궁녀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관리들, 그녀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죽을 때 박 씨의 기억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도, 기억에서도, 세상에서도. 하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 기록, 족보, 개인 일기, 그 어딘가에 박 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1800년대 후반 조선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01년 고종 황제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 왕은 황제가 되었고 왕비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칭호, 새로운 희망. 그의 어느 날 황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빈 박 씨를 복권하라. 단 몇 글자의 명령. 하지만 그 안에는 140년의 침묵을 깨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고종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그는 박 씨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오래된 기록을 뒤지다가 발견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순간은 기적이었습니다. 역사의 기적, 정의의 기적, 기억의 기적, 궁궐 깊은 곳,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늙은 관리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140년 만에 쓰이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140년 동안 금지되었던 이름, 먹물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썼습니다. 경빈박 씨, 세 글자. 단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는 140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 세 글자는 한 여인을 역사로 되돌렸습니다. 그 세 글자는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40년 동안 침묵했던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을, 먼지 속에 묻혔던 존재가 빛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잊혀졌던 여인이 다시 기억되는 순간을, 그것은 단순한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가 140년 만에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그 순간을 알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하에서, 저 너머에서 그녀의 영혼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녀는 기뻤을까요? 안도했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무 늦었어요. 140년이나 늦었어요. 내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늦었어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100년이 지나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죽은 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복권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지워진 모든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묻힌 모든 목소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덕궁을 방문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봅니다. 우아한 정원을, 화려한 단청을, 그리고 우리는 감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박씨 같은 여인들의 이야기, 사랑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던 여인들,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죽었지만 기억되지 못했던 여인들. 우리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얼마나 많은 비명이 삼켜졌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침묵 속에 묻혔을까? 역사책은 왕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전쟁과 정치와 외교를,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기록되지 않은 순간들 속에, 박씨 같은 여인들의 경험 속에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권력의 잔인함을 말해줍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무력함을, 사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회복력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진실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정의가 비록 늦더라도 온다는 것을, 기억이 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박 씨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떠날 때 남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영웅, 사랑을 선택한 영웅, 침묵을 거부한 영웅. 남성과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은 여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죄였습니다. 특히 금지된 사랑은, 특히 권력 있는 남자에 대한 사랑은. 하지만 박 씨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의식적으로, 결단력 있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후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더 많은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 박 씨의 이야기는 울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사랑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떤 목소리들은 침묵당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떤 여인들은 이름 없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사랑, 침묵과 목소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 씨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덤이 없습니다. 비석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빈 박 씨, 세 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여인의 전체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고통, 헌신과 배신, 침묵과 기억. 만약 당신이 이 여인의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친구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이름들을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누는 것이 기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남성들에 의해.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사이에 틈새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 망각 속에, 박씨 같은 여인들의 삶 속에 우리는 그 틈새를 메워야 합니다. 침묵을 목소리로, 망각을 기억으로, 부재를 존재로. 그것이 우리가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40년,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한 여인이 침묵 속에 있기에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나는 기억될 자격이 있다. 경빈박 씨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침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비밀 속에서 사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소리내어 분명하게 영원히. 역사가 당신을 지우려 했지만 우리가 당신을 되살렸습니다. 시간이 당신을 잊으려 했지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침묵이 당신을 삼키려 했지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경빈박 씨, 잘못된 사람을 사랑한 여인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사랑한 여인입니다. 죽음으로 침묵당한 여인이 아닙니다. 140년 후 다시 말하는 여인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는 여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덕궁에 달이 뜹니다. 140년 전에도 같은 달이 떴습니다. 박씨가 그 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밤들에, 고통받았던 밤들에 마지막 밤에 그 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그녀를 봅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라지지 않은 영혼을, 잊혀지지 않은 이름을, 경빈박 씨를